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험했던 스트레스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텐데 최근에 어떤 거로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자, 그 스트레스 사건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하나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오래 가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몇 시간 간다, 며칠 간다, 몇 주 간다, 몇 달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 실습을 통해서 스트레스 빨리 벗어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모든 진리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단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콜럼버스와 계란 사건 알잖아요. 콜럼버스가 그 많은 이제 그 폭풍 속을 지나가고 기근을 지나가고 폭동 그런 어려움 겪고 신대를 발견하고 오는데 고관대제 볼 때는 우수다 거예요. 그런 낌새를 알아채고 한 번은 계란 갖고 와서 계란 새로 쓰는 사람 한번 세워보십시오. 어느 정도 못 세우지 왜 쓰러지잖아요. 삶은 계란이거든요. 그 밑에를 싹싹 긁어갖고 그다음에 딱 세우니까 아 그거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 어렵지만 답 알면 아 그거구나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무 스트레스 관리도 답을 아시면 쉬운 겁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얘기를 조금 첨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 곱하기 2는 4 끝이에요. 끝. 그러나 스트레스 관리는 머릿속으로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실습에서 몸에 터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부는 사무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요. 2부는 실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하려면은 스트레스를 알아야 되겠죠? 자, 스트레스 상태는 뭐냐?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의대 교수였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스트레스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캐놀이 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우리 이해하려면 우리 몸은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럼 아주 예전에 우리 못 생각해보죠. 깊은 산 속에 무슨 먹이를 구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맹수를 만난 거예요. 새끼 호랑이다? 싸우면 돼요. 어미다?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우리는 생존 모드에 빠지는 거예요. 생존 모드는 뭐냐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솟는 거죠. 그때 보통과 달리 엄청난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그 힘으로 싸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힘이 약하죠. 근데 여성분들도 말이죠. 스트레스, 특히 화가 날 때는 남성도 옮기지 못하는 장롱을 휙휙 옮겨요. 그걸 제가 잘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로서 누구나 그때는 힘이 솟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생존 모드에서 평상 모드, 우리의 정상 모드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 좋아요. 왜? 스트레스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런 관점을 보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3분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탁월한 원리학 기법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경험은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의 또 다른 대부로 일컬어진 사람이 한스 엘리엔인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없는 삶이 있다. 단 죽었을 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없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연속이에요. 뭐 한 예를 들까요? 뭐 꼭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깁스를 해야 되죠. 영어로 캐스트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뽀개면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깁스했던 팔의 힘은 약해져 있죠. 왜? 중력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중력 스트레스 받아야만 일하는 힘으로 우리가 근육이 유지되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스트레스 없을 수 없어요. 급성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 생존에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죠. 자,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뭐 상식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둘로 구분한대요.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적응적으로 좋다. 적응적 측면이 있고,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병리적으로 나쁜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심장박동.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팍팍 뛰지. 왜? 우리 몸의 생명 피거든요. 피가 온몸을 빨리 돌아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병리적인 뭐가 되죠? 이거 플러스 예를 들면 그때 스트레스 때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와요. 왜? 콜레스테롤은 분해되면 혈당이 되는 겁니다. 또 빨리 이 싸우거나 도망갈 때는 우리가 이 뭐 상처가 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피가 빨리 응고되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심장병이 많이 걸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입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데 코르티솔이 나와요. 코르티솔은 왜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맹수를 앞에 두고 눈을 깜빡해도 큰일 나요. 깜빡한 순간 휙 달리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한 반사마저도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정적 의미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면역계가 저하됩니다. 면역계가 저하되면 그로 인해서 감기로부터 수많은 병, 특히 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경험하면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면역이 저하되고 암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제 책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성호르몬은 줄도록 돼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맹수 앞에 두고 제가 남자로서 우리 저 집에 있는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줄어들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호르몬이 저하되다 보니까 임신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한다는 건 육체적인 피곤도 있지만 상당 경우는 바로 심리 스트레스예요. 그럼 피곤해요. 또 관계를 갖더라도 아이가 안 생겨요.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해결책은 뭐냐? 이게 참 재밌는 게 현대의 스트레스 과학이 발견되기 전에 서양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축적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있다면 여행 가세요. 왜? 여행 가면 새로운 걸 보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상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아기가 생겨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는 뭐예요? 여행 가는데 스트레스 벗어나기 힘들어요. 핸드폰 갖고 가고 계속 연결하고, 물론 거기서 여행 가서 싸우면 더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결혼한 부부로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된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행 갔다 오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과장이 아니고 꼭 주위에 관심 있는 사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야겠죠? 스트레스 관리는 만성 스트레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이제 큰 걸 얘기하면서 좀 예외적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엥겔이라는 사람이 매우 유명한 분인데, 엥겔이라는 분이 연구 가운데 71년 논문에 보면 급사를 분석해봤어요. 그럼 당연히 급사는 되게 뭐예요? 본인이나 자기의 가까운 사람의 나쁜 일을 벌였을 때 급사하게 돼요. 그런데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는 좋은 일을 벌였을 때도 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이 변골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로또 당첨하시면 저한테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하나 예외적인 걸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결국 스트레스 관리란 뭐다?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자, 본격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해소라는 말 써요. 해소는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 때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잠자고 그다음에 상대 싸우면 좀 불편하니까 직접 못하고 뒷담화한 걸 또 듣고 와서 뭐라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냥 쓸데없이 홈쇼핑하고 모자 키고. 여러분이 그럴 게 아니고요. 저 밖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예요. 스트레스 해소는 답이 아닙니다. 왜?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트레스 해소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스트레스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스트레스 관리는 뭐냐? 일시로도 도움되고 장기적으로 좋은 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하는 3부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빨라요. 빨리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움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 스트레스 해소 말 쓰지 마시라. 왜? 우리 어떤 개념이란 게 우리 영향 줘요. 스트레스 해소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3분 안에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누구나 3분 안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사기 치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그러지도 모르겠다라는 표정도 짓는데, 제가 얼마 전에 특강하니까 앞에 보니 손사치다. 아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제 얼굴이라 이런 게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모양인데, 사기꾼의 문제는 사기꾼처럼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무실에서 관리에 관한 증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잘 보이시나요? 이 점선이 이제 급성스러울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입니다. 근데 이 시작점부터 원래 모습이라는 게 2분 3초 만에, 여기 2분 3초 만에 사라져요. 뿐만 아니고 질 테일러라는 분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버드대학교도 그렇고 인디애나 대학교에 재직했던 나름대로 유능한 뇌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그만 뇌졸중 걸린 거예요. 중풍. 그리고 이제 그 한 8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자기가 뇌졸중 걸렸을 때 여러 가지를 쭉 노트를 했다가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Maestro of Insight. 그러니까 지게 가면 통찰을 준 나의 뇌졸중이라는 책인데 아주 잘 쓴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가 한 번 스트레스를 경험하니까 이 몸 안에서 휙 하고 아드레날린이 발생했다, 사라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시간이 90초. 90초 안에 사라진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논문입니다. 피아자와 그녀의 동료들이 쓴 논문에 의하면 똑같아요. 60초 내지 90초 만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책을 나오자마자 이 질 테일러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분노 관리, 스트레스 관리 강사 과정에 소개했는데요. 한 분이 강사 과정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서울의 모 대학교, 간호대학교 박사과정에 다니셨는데 이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딸이 학교 갈 때마다 늑장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업주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신경이 부리는 거예요. 신경이 부리다가 한 달째 배운 게 딱 번뜩 생각이 나서 그걸 했더니만 정말 90초 만에 사라진 거예요. 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분이 그렇고, 제 책에 보면 많은 제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는, 저는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즐거운 일을 생각해요. 그럼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3초 만에 사라져요. 3초 만에. 안 믿겨지죠? 가능해요. 사실은 그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이 나치 시대 때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고생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나중에 강의하는 모습 생각하니까 휙 하고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죠. 자, 사무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증거는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3분이 아니에요. 90초, 30초, 3초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강조하던 강사 얘기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위원들 말씀이, 저는 35년 이상 스트레스를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제외시키고, 강사분이 90초 만에 사라졌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이 배경 이론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 스트레스 관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소개하려면 그 이론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게 공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좀 괴로워해요. 뺐다 놨다 최인절은 넣습니다. 이유는 여기는 아카데미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넣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어 이론인데, 제어 이론은 뭐냐? 제어 이론은 제어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제어 시스템은 제어 기계이고, 그건 뭐냐면 그건 자동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동 기계 많죠? 자동차, 냉장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요즘은 문도 자동으로 열려요. 그럼 모든 자동 기계에 관한 이론이 제어 이론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잠깐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 기계의 가장 심플한 시스템이 여러분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자동 온도 조절 기구예요.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뭐 어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 자동 온도 조절 기구가 어떻게 되냐? 한겨울에 틉니다. 한겨울에 지금 이제 틀면은 처음에 여러분이 몇 도를 딱 설정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니까 되게 18도에서 30도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온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도 여쭤보면 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하나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듯이 자 20도를 따르륵 틀었어요. 그럼 내가 틀으면 이 자동 온도 조절 기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 탐지기가 있으면 탐지기는 센서예요. 현재 실내 온도를 재는 거예요. 지금 틀었으니까 한겨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도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센서가 이제 그 5도를 주면은 이 조절기가 있어요. 조절기는 뭐냐면 20도와 5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선택 결정해요. 자, 이 선택 결정 어떻게 할까요? 불을 떼라 마라. 어떻게 할까요? 떼라겠죠. 차이 크잖아요. 나는 20도로 원하는데 현재 온도가 5도니까 차이 크다. 그래서 떼라고 명령 줘요. 뭐 실제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건데 우린 조절기라 표현해요. 자, 딱 연결되면 마지막 실행기가 우리가 아는 보일러나 히터예요. 그럼 실행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춥잖아요. 그럼 열을 가해서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번 스트레스 관리를 이해하시려면 요 세 가지예요. 탐지기와 조절기와 실행기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동기기는 잠깐 추가로 아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일러 히터가 열을 가하면 방 안의 환경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제어 시스템은 내가 열을 발생했으니까 해결됐다 끝이 아니고 그 방 안의 온도를 되받아요. 그게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다 들으실 거예요. 피드백은 바로 제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방 안의 온도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5도였는데 이제 6도, 9도, 15도, 19도 언젠가는 20도가 되겠죠? 그럼 나는 20도를 원하는데 실제 온도도 어떻게 해요? 20도 됐어요? 그러면 조절기는 어떻게 명령 줄까요? 계속 떼라 마라. 어떻게 할까요? 그만 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떼라고 했다가 되면 그만 떼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0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찬 공기에 들어오니까 또 떨어져요. 그 시점에 다 떼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참고로 이건 기계뿐만 아닙니다. 재밌는 게 제어이론은 기계뿐만 아니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온 36.5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겨울에 영하다 그럼 나가실 때 오늘 영하래 좀 몸 좀 떨어? 아니에요. 추운 데 가면 떨고 더운 데 가면 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체온은 저절로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수분, 혈당, 수면 인간의 몸도 제어 시스템이에요.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도 일정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잠깐 맛을 봤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이 상당히 흥미로운 매우 재미있는 기계와 인간과 이 지구 시스템을 알 수 있는 걸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로봇을 먼저 할게요. 이게 지금 10월 10일자 나온 건데 로봇에도 세 가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잘 보시면 그게 센서예요. 탐지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인공지능 뭐예요? 선택 결정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액추에이션은 뭐예요? 그걸 실행해야 될 거예요. 실행. 이 세 가지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여러분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뭔가 알잖아요. 뭘 통해 알죠? 오감, 눈, 귀 등등 오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결정은 어떻게 하죠? 바로 머리 결정하잖아요. 결정은 어떻게 하죠? 이 몸이 행동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요. 더 재밌는 것은 캔디스 폴트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도 탐지기, 조절기, 실행기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 이론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한다는 거죠. 자, 드디어 그럼 오늘 주제인 3분 스트레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탐지기, 조절기, 실행기 단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뭔가 나쁜 정보가 생길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스트레스 어느 때냐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을
나쁘게 받았다, 떨어졌다, 뭐 주식이 폭락했다, 누군가 나를 욕했다. 수많은 그 나쁜 정보를 뭐예요? 들었을 때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 나를 욕했거든요. 내가 근데 못 들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나쁜 정도를 탐직을 통해 들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탐직이. 그게 어떻게 할까요? 저쪽에서는 자 욕했다고 봅시다.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뭘 생각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욕했어? 그럼 가서 따지고 자기도 한번 상대방이 할 수 있겠고. 근데 상대방 욕한 사람이 바로 상사고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면 참자 할 수 있겠고. 이 아이인데 자기 형이 이랬더라면 직접 못해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의해서 혼낼 수 있겠고. 이 다양한 선택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은 뭐냐? 우리가 따지기로 했다. 상대방 따지러 갔다 합시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따지고 갔는데 너무 거세게 나와요. 그럼 따지러 갔다가 못할 수 있죠. 물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뭐예요? 탐지기에서 조절기에서 실행기 단계가 된다. 심플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인 3분 스트레스 관리가 되려면 탐지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탐지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3분 이상 스트레스를 경험할까요?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때는 에스컬레이션, 대개는 스트레스 때는 그게 계속 점증이 됩니다. 그게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3분 스트레스 관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딱 스트레스 상황이 된 거를 알고 빨리 일단 멈춰야 돼요. 그래서 3분 스트레스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조절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조절기에서는 앞에 보신 대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건강, 행복, 성공을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은 성공, 행복, 그다음에 건강, 행복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건강, 행복,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원리 또는 기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호흡, 스트레스 때에 호흡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이론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건강, 행복, 성공을 선택할 거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에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생존 모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는 왜 그래 나를 왜 그러냐고 그리고 팍 선택을 잘 못해요.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시면 당연히 우리의 조절기 할 것은 건강행복 성공이고 건강행복 성공을 내려면 오늘부터 소개하는 그 구체적인 것도 하나 예를 들면 호흡을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했어요. 조절기에선. 그럼 실행기에서 뭘 거냐? 선택한 것을 전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호흡 좋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흡을 합니다. 호흡하면서도 호흡에 전념하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해요. 아까처럼 왜 욕을 했냐고, 당신 뭐가 잘났다고, 뭐 나 해준 거 있어? 내가 두고 보나 보자. 호흡을 하면서도 딴 걸 생각하니까 호흡의 효과가 없는 거죠. 3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념하셔야 된다. 요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정보를 쫙쫙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 안 될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일상적으로 만나면 감히 좀 따라해 보십시오라고 좀 부탁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3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선 멈추고 선택하고 전념하라. 그게 다예요. 정확히 뭐죠? 스트레스는 멈추고 선택하 뭘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건강, 행복, 성공의 구체적인 원리 또는 기법. 오늘 그 기법을 할게요. 조금 다르지만 기법을 할게요. 뭐왜 호흡.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건강, 행복, 속의 적절한 기법, 호흡을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뭘 실행한다고요? 뭘 전념한다고요? 선택한 거, 호흡을 전념한다고 하죠.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멈추고 선택하고 전념하라. 끝.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이 세 가지 간단한 것들도 머릿속에 복잡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실습 몇 가지 하니까 이제 그때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앞에 우리가 틀었잖아요. 20도, 25도. 그걸 영어로 뭐라 하죠? set point. 설정점이라고. 우리가 설정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맞는 온도를 설정한 거예요. 설정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20도를 틀으면 방 안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20도가 돼요. 25도를 틀으면 어떻게 되죠? 방 안의 온도가 결국은 25도가 돼요. 22도를 틀으면 20도가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위해서 설정점이 있습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없을 거예요. 3분 안에 스트레스 벗어나겠다는 설정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여러분은 다른 면에서 매우 훌륭하시지만 스트레스 관리의 설정에 관해서는 매우 지금까지 막 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흘러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설정점을 정하십시오. 그래, 내가 3분 안에 스트레스 벗어날 거야. 3분에 스트레스 벗어나겠다는 설정점을 따르륵 틀어야 아까 그렇게 되듯이 3분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설정점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3분 스트레스 관리를 설정했다고 그러면 곧바로 3분에 벗어날까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결심해도 불구하고 벌써 1시간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스트레스 고생해? 난 3분 스트레스 관리할 거야. 3분 안에 벗어날 거야. 결심하면 그 다음에는 30분, 또 시간 되면 10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3분 안에 벗어나요. 그렇게 돼요.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 한 번 결심만 딱 된다면은 그게 기계지 인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3분 안에 딱 결심하는 순간 되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 밥줄 끊어져요. 물론 제가 밥줄 끊어줘 좋습니다. 여러분 3분 안에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까지 넘어가면 됩니다. 3분 스트레스 관리 효과는 뭘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과 한번 보자고요. 건강의 문제는 뭐예요? 불건강. 다시 말하면 이러저러한 병에 걸리고 그래서 조기 사망 걸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대개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성 스트레스로 고생하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소화기결환, 불면증. 그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만성 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 다 아시죠? 맞아요.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이 경험하는 모든 스트레스의 한 70에서 90 정도는 뭐다? 스트레스. 맞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고생하면 당연히 죄송하지만 어떤 병이 걸게 됐습니다. 그게 만성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언가 급성 스트레스가 진행되는 거죠. 그죠? 그 만성 스트레스 된 거예요. 근데 3부 스트레스는 뭐예요? 그걸 딱 차단하는 거예요. 급성 스트레스에서 만성하는 걸 차단하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가 없고 따라서 건강한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급성 스트레스는 문제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니까요. 급성 스트레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를 3분 안에 벗어난다면 전혀 문제 없죠. 혈압. 여러분 아시죠? 막 뛴다. 계단 올라간다. 혈압 올라가요. 그렇다고 고혈압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하면 한 200 이상도 올라가요. 그렇다고 당뇨병 걸릴까요? 전혀 아니에요.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급성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건강한 거예요. 자, 행복은 어떨까요? 행복은 당연하죠. 우리는 스트레스 상태와 행복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양립 불가능해요. 내가 스트레스 막 있으면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스트레스 관리 가장 좋은 건지 뭔지 알아요?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행복 상태 되면 행복 상태 되는 순간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알아요? 어떤 방법 써서라도 행복하면 돼요. 네, 많은 분이 실제 그걸 적용해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때 어떻게 하죠? 막 먹죠. 맛있는 거. 잊기 위해서. 그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드시면 나쁜 음식 드시면 나중에 불건강하고 살이 찌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죠. 다 요약하면 뭐라고요? 스트레스 관리 못하는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 한번 성공을 보자고요. 성공도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소개할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미러클 모닝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헬 엘로드라는 친구가 쓴 건데 그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헬이 자기가 이제 20살 때입니다. 1999년 12월 3일 날 식사하고 저녁 식사한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하고 스포츠카로서 신나게 쫙 갑니다. 가는데 순간적으로 오던 차가 차를 박습니다. 어떤 차냐면 트럭인데 음주 운전자예요. 이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와요. 어느 정도냐? 피가 흘러갖고 6분 동안 의학적으로 사망해요. 6분 동안. 그 병원에 이송되고도 6일 동안 바로 의식불명이에요. 혼 상태예요. 6일 동안. 이런 대형 사고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영영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두개골이 함몰됐고요. 왼쪽이 잘라졌고요. 이 팔꿈치 으스러졌고요. 왼쪽 발이 부러졌고요. 이 대퇴골이 한 세 개로 엄청 사고예요. 그런데 어떤지 압니까? 영영 못 걸을 수 있다 그랬는데 3주 만에 걸을 수 있어요. 그 나중엔 울트라 마라톤도 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커코라는 우리나라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커코는 그 주방용 칼 파는 곳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커코에서 수많은 영업사원 건데 내셔널 챔피언도 돼요. 성공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미러클 모닝 책을 쓰고 나중에 미러클 이퀘이션 책 씁니다. 대단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비결은 뭐냐? 비결은 커코 다닐 때 자기 멘토가 해준 얘기예요. 멘토 뭐라 그러냐? 5분 법칙이에요. 5분 법칙. 무슨 얘기냐면 네가 영업사원은 이제 영업사원이거든요. 영업사원 쉽지 않잖아요. 힘들는데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그냥 속으로 욕해도 괜찮아. 근데 5분 동안 욕하다가 그것 해결 안 되면 딱 접고 네가 할 일해. 그걸 한 거예요. 자, 헬의 입장에서 지금 얼만큼 우울하게 생겼어요. 젊은 나이에 이 사고로 내가 평생 못 걸 수 있고 그렇다고 계속 생각한다고 바뀝니까? 5분 생각하다 탁 접고 재활에 힘쓰고 중요한 건 집중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5분 법칙이 그걸 성공이 된 거예요. 만약 헬이 이 5분 법칙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 아주 이상한 삶을 살지도 모르죠. 극단적인 선택했지도 모르겠고. 자, 이 경우도 헬이 성공한 것은 뭐라고요? 5분 법칙에서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5분 법칙 따로 필요 없잖아요. 스트레스 나쁜 건데 3분 법칙하면 돼요. 3분 동안 여러분이 스트레스 경험해도 좋지만 3분 동안에 해결 안 되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 3분 스트레스 관리는 제가 이제 한꺼번에 이런 쭉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그럴싸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정말 3분 스트레스 관리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터득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왜?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이 고생하잖아요. 근데 3분 스트레스 관리는 너무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3분 스트레스 관리는 캠페인을 벌려야 돼요. 이 캠페인 벌려야 됩니다. 실은 제가 이제 여러저런 이유로 이제 2025년 10월 지금이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3분 스트레스 관리 캠페인을 벌리고자 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이 모쪼록 그 3분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이해하시고 터득하셔갖고 이게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조직, 사회가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건강, 행복, 성공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특히 3분 스트레스 관리의 이해를 제가 어떤 건 천천히, 어떤 건 좀 빨리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또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이 질문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실습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실습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실습도 어떤 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어떤 건 좀 짧게 하게 됨을 양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에 집중하라. 자, 호흡은 말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가쁘죠. 왜? 빨리빨리 이 공기가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가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우리는 호흡을 심호흡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요. 참고로 말이죠. 영어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의 스트릭터스 또는 스트링거에서 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때에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조여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의 스트레스는 텐션, 긴장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스트레스는 긴장인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긴장이 되면 그거 관리는 못 가요. 그에 반대인 이완이죠.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 못합니다만 스트레스 관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완법이에요. 이완법 가운데도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흡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는 여러분 아마 요새는 호흡을 많은 곳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호흡을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호흡을 하려면 기본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시잖아요. 근데 앉아서 하실 때는 우리 이완은 뭐죠? 등을 딱 뒤로 기대는 건데 호흡하실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허리를 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 기대지 마시고 허리 펴십시오. 그리고 손은 여러분이 이제 허리를 띈 상태에서 손은 가지런히 여러분의 무릎 위에 놓으시면 돼요. 가지런히. 그리고 앞에서 안 보인다면 물론 당연히 크로싱 이렇게 지금 긴장을 유발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숨을 내쉴 때는 코로 내쉬는 게 좋습니다만은 입으로 해도 괜찮아요. 편한 대로. 코로 내쉬는 게 편하시면 코로 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게 편하시면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전부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면 다양한 자극이 들어올 때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눈을 감으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1단계를 넣습니다. 들어마실 때는 숫자를 하나, 둘, 셋 치시고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제 하신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단계는 그대로 숨 쉬는 건 똑같아요. 그럼 내쉴 때는 이제는 편하다 마음속으로 편하다는 마음과 함께 우린 내쉴 때 이완하게 되거든요. 편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편하다는 느낌을 만끽하시면 돼요.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한 느낌을 만끽하세요. 하나, 둘, 셋. 편하다. 편한 느낌 느끼세요. 하나, 둘, 셋. 편하다. 하나, 둘, 셋. 편하다. 하나, 둘, 셋. 편하다. 자, 마지막 단계는 하나, 둘, 셋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 마시고 편하게. 내쉴 때는 그것도 마음속으로 편하다라는 생각한 게 편한 느낌을 만끽하세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 마시고 편하다. 들어 마시고 편한 느낌을 만끽하세요. 들어 마시고 편한 느낌을 만끽하십시오.
들어 마시고 편한 느낌을 만끽하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편한 느낌이 느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네,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편한 느낌 느끼신 분 계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곳 특강할 때는 어떤 분은 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하품 하시더라고요. 하품 뭐예요? 이완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손 들고 보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개인차예요. 우리가 개인차. 뭐 우리 달리기를 하도 개인차가 있고 노래 불러도 개인차가 있고 산수 문제 풀어도 개인차가 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다른 분이 하셨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도 가능한 거예요. 다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가서 조금 더 하시면 누구나 요 호흡만 하더라도 편한 느낌을 갖는다. 제가 조금 설명했지만 내가 3분 정도 내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걸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 때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필요 없고요. 3단계만 하면 돼요. 이제 저는 3단계까지 갈 때 여러분 편하게 이제 인도한 거고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때에는 3단계 곧바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편하다 생각하시면서 편한 느낌에 거의 집중하시면 된다 그죠.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세라. 내쉴 때는 하나부터 6까지 세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 둘 셋 세지만 내쉴 때는 뭐예요? 편하다 하라. 마지막은 뭐예요? 들어 마시고 편하다 하라.